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오늘 1월 5일 목요일 장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지수는 조금 갭뜨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밀린 듯 하면서도 잘 지지해주면서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요즘에 수급 주체를 보면은 오늘은 수급 주체가 좋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최근에 테마주 만드는 경향을 보면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냐 안 사냐, 이게 좀 약간 우리나라 최근 트렌드가 좀 그렇게 중요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괜찮은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전날에 공부한 걸로 다음날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를 하는 그런 흐름을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뉴스가 다음날 테마가 되는 경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는 약간 속보 위주로 속보가 테마를 만들고 그 안에서 스캐핑을 하기, 그런 좋은 장인데, 근데 그런 장에서도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게 그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좀 괜찮은 재료인지 괜찮은 속보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속보 매매에 너무 치중해 버리면은 매매가 굉장히 더러워지고요,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되게 매매가 많아져요. 그러면 결코 매매가 깔끔하게 우상향하는, 약간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계좌가. 그러면은 조금 매매하는 데도 지치고,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보 매매를 하되 무조건 강한 뉴스에서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1% 먹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에는 거래 대금도 약하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내가 본다면은 최소 VI까지 볼 수 있는, 막 5%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만 속보 매매를 하는 게,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게 공부한 걸 보면 알겠지만 되게 관련주들이 나오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딱히 테마주가 될 수 있는 건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은 공부해서 다음날 테마주가 딱히 예상이 안 된다면 굳이 뭐하러 공부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또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떤 거에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를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뉴스 리포트 보면 특징주 관련주 뽑을 수 있는 건 별로 안 보이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트레이딩 하는데 아이디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뉴스지만, 자, 어제 미증 시가 그 FOMC 나왔죠. 그거 얘네가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금리 계속 인상하겠다라는 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악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올랐어요. 꽤나 좀 테슬라도 반등 좀 강하게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뉴스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연준의 입장은 확인을 했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금리 인상은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시작은 좋을 거예요. 코스피는 갭뜨고 시작할 확률이 높겠고, 시작 초반엔 좋게 흘러갈 수 있겠다,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뉴스를 통해서 어떤 걸, 연준은 미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수가 오르다가 조금이라도 조정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야, 지수가 왜 떨어질까? 그럼 뻔하죠. 뭐가 있어요? 금리 인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야, 연준이 이거 긴축 계속 유지하겠대,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대, 금리 인상 계속 하겠대, 아, 이것 때문에 떨어지겠구나. 그럼 당연히 뭘 볼 수 있냐면요, 금리주들, 은행주들, 푸른 저축은행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차트도 바닥이었고 오른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나 올랐죠. 제주은행도 마찬가지. 8% 올랐죠. 얘는 갭 뜬 것도 별로 없었고. 이게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전날의 흐름을 크게 볼 수 있는 뉴스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만들면서 공부를 할 때에도 꼭 이렇게 막 관련주를 뽑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이런 거 있죠. 뭐 SM 엔터 인수속도 낼 것, 그럼 관련주가 뭐 SM 라이프 디자인 있고 SM CNC 있고 뭐 내일 그거 있죠. CES 2023에서 메타버스가 중요할 거래. 그럼 그 메타버스 관련 뽑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큰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관련주만 뽑을 수 있으면은 이런 게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실 분 계실까봐 그리고 또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매매한 것을 보자면 저는 오늘 뭐 수익은 나쁘지 않게 났는데요. 자, 이렇게 이 창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매도를 보여드리면은 아직 안 판 게 나오니까 체결된 거 이렇게 되면 뭘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거고 이제부터는 계속 오늘 수익은 대략 이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어디서 수익이 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잠시만요. 여기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네요. 자, 여기서는 당일 매매는 청담글로벌 여기서 수익이 났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리오프닝 봐야 된다고. 오늘 저거 청담글로벌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엄청 올랐어요. 이 친구가 무려 4.9% 거의 5%. 이거는 웬만한 테마주가 거의 20% 오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비중을 몇 억씩 살 수 있거든요. 만약에 2억 샀으면은 거의 뭐 8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날 수 있는 뭐 얘뿐만이겠어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엄청 급등했죠. 많이 올랐죠. 이런 대형주들조차도. 그러면은 뭐 여기서 비중을 많이 실었으면 꽤나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아쉽게도 청담글로벌을 매매했는데요. 이거는 뭐 어제 샀던 거예요. 어제 샀던 것도 어제 한 7천만 원 정도인가 매수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오르길래 어제가 아니라 이때네요. 이때. 아닌가? 어젠가 헷갈린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이렇게 팔았는데 7천만 원인지 아마 5천에서 7천 사이일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금액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나오나? 한번 볼게요. 얼마였는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네, 6천만 원 정도 있었고 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손실이 마이너스 한 5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상쇄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좀 수익 실현했고요. 뭐 이제 리오프닝 괜찮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레몽레인 이건 오늘 당일 매매한 건데 이것도 좀 웃긴데요. 이건 수익이 막 그렇게 크진 않죠. 이거는 어떻게 매매했냐면 오늘 아침에 이거 제로 다 아시죠? 부잣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 그게 이제 중국의 OTT에 진출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 타고 올라가니까 진짜 막 중국말로 막 이렇게 막 샬라샬라하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이제 OTT에서 한다 광고한다. 근데 이거 제가 이때쯤 샀거든요. 이때쯤에 한 7천만 원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이때쯤인가? 좀 이제 높게 올랐을 때 샀는데 저는 산 이유가 요즘에 굉장히 중국 OTT 관련된 재료가 좀 잘 가요. SMG 엔터 이거 아시죠? 이거 요즘 왜 이렇게 되게 강하게 갔는데 이게 강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 최대 OTT 1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OTT 1위에서 얘네가 가장 많이 본대요. 얘네가 만드는 게 그 유아용 애니메이션인데 그래서 되게 강하게 갔죠. 이때부터 1월 2일부터.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게 이 선례가 있으니까 얘 되게 강하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나름 비중 싫고 보고 있었는데 이 흐름이 생각보다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준을 잡았던 게 이제 24,000원 이쯤 라인이었어가지고 여기 깨면은 조금씩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금 매도를 계속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손실은 안 봤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나 약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왜 약한 거 하니 검색해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얘네가 OTT를 불법으로 업로드했대요, 중국이. 와,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전 좀 약간 당황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당당하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놓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재료가 약간 사실무근 아닌 사실무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힘이 빠졌죠. 그래서 이럴 거는 그냥 뭐 아쉽다 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뭘 매매했냐면 다올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다올인베. 이거는 이것도 말 크게 수익 나진 않았어요. 왜냐면 비중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이거는 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딱 제가 던질 수 있는 호가 한 두 호가, 세 호가 안에서 한 2천만 원밖에 안 샀던 것 같아요. 이걸 왜 샀냐면 얘네가 항상 그 말이 많죠. 우리금융지주가 얘네 거 인수한다. 그래서 뭐 이때 최근에 12월 7일 이때도 엄청 강하게 움직였었고 이게 움직였었던 이유가 뭐냐면 음 일단 인수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금융주주에서 아직 확실히 인수한다고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1월 6일인가 1월 7일인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정확한 그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일주일 안에 얘네가 그 재공시를 해야 돼요.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다고 했는데 너네 그 사실이니? 이렇게 그 거래소에서 요청을 했고 얘네가 이제 재공시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가지고 그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샀었어요. 이렇게 이날 이쯤에 샀을 거예요. 이쯤에 이날 안 팔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죠. 이날 제가 오후에 어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가 오르길래 이쯤에서 팔았습니다. 아니 뭐 그냥 큰 수익도 아니고 그냥 털어버리자. 어차피 또 조정 오면은 뭐 그때 나중에 더 보더라도 일단은 실현하자 해가지고 이때 그냥 매도했습니다. 그것도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짜잘짜잘한 이거 하나 했네요. 매매. 뭘 했냐면 그 한미글로벌 이거 매매했네요. 이건 여기서 한 27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거 이제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오후에 두바이 1경 두바이에서 앞으로 10년간 1경을 투자해가지고 세계 3대 도시인가 이걸 만든다고 하는 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바이 저는 이제 그 뉴스를 굉장히 늦게 봤어요. 언제 봤냐면 한미글로벌 제 매매 타점 보면 아실 텐데 이때쯤부터 본 거죠. 막 주가 올랐고 이제 12시하고 30분쯤 굉장히 늦게 봤고 늦게 본 다음에 매수를 시작한 이유는 일단 거래량 보고 매수한 거예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주고 그리고 히림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빨리 봤으면은 거래량 보고 조금 더 비중을 더 여기서 실을 수 있지 않았나 좀 아쉬운 게 좀 있었지만 상한가 갈 재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좀 애매했던 게 1경이라는 숫자가 약간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림 이걸 좀 매매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너무 신경 쓴 거죠.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들의 그 수급 물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만 그걸 좀 뒤늦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270 정도 수익이 냈고 260 정도 수익 냈고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에서 조금 먹었어요. 여기서는 30만 원. 그러니까 대략 두바이 테마에서 한 290만 원 정도 수익 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이 냈었고 그리고 아까 오른쪽 계좌에서는 레버리지 그냥 매도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오른쪽 계좌에서는 이제 198만 원 여기서는 수익이 났고 이렇게 매매했고 또 다른 것들은 특별한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니까 수익이 좀 잘 난 편이고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너무나 이제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두바이 관련 테마인데 이런 거를 좀 볼 때 어제 올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만 생각하지 말고 차트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좀 결합해서 재료와 차트를 결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며칠 동안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재료만 너무 생각을 해버리면은 뭐가 문제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특히 장이 안 좋을수록 최근 들어서 장의 지수가 빠지면서
좀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재료가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살까?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고 유동성이 많이 없는데, 그리고 또 이게 비슷한 재료가 최근 들어서 좀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생각 계속하면서 오히려 조금 매매를 좀 방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료에만 집착해버리면. 그래서 무조건 항상 차트 이걸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